어머니, 방금 저 건물 산 사람, 죽었다던 제 아내 정희 맞죠? 20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저 여자가 살아있냐고요. 제 고함에 어머니의 손목에서 염주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바람이 나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갔다던 아내. 그 아내가 오늘 제가 평생을 일궈온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0년 전 저와 정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제 뒷바라지를 했죠. 매일 아침 제 와이셔츠를 다려주며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꼭 우리 집 가질 수 있어라고 웃어주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저희 어머니가 합가를 선언하면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사건건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냐. 너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먹니? 사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제 건강 문제 때문이었지만 아내는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 본인 탓으로 돌리고 어머니의 구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좀 더 단호하게 아내 편을 들지 못했을까요? 효도라는 이름의 방관이 아내를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건은 제가 한 달간 해외 파견을 나갔을 때 터졌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텅 빈 집과 어머니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 요물 같은 년이 내가 번 돈 홀랑 들고 웬 놈이랑 야반도주를 했다. 내가 붙잡으려니까 나를 밀치고 도망갔어. 어머니는 무릎에 멍까지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그럴 리 없다고 사방팔방 찾아 헤맸지만 어머니는 아내가 쓴 것이라며 짧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죠. 지긋지긋한 가난 싫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 찾지 마라. 그 필체는 분명 아내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머니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 그년 도망가서 살다가 암에 걸려 죽었다더라. 연고자가 없어서 이미 화장까지 끝냈대. 어머니가 건넨 아내의 이름이 적힌 사망 확인서. 저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아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독하게 돈만 벌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재혼도 하지 않은 채 20년을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결국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를 올릴 정도로 자산가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대출 이자가 감당 안 되어 건물을 매각하려 부동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죽었다던 정이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옷 대신 우아한 정장을 입고 수행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아니, 여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녀의 싸늘한 목소리에 제 뒤에 서 있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귀신이니?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 죽었다고 하셨다면서요? 암 걸려 죽었다고 아들 속이고 저한테는 우리 그이 바람나서 애까지 생겼으니 조용히 꺼지라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어머님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며 했던 약속 기억하세요? 부동산 사무실 안은 정적을 넘어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죽었다던 아내가 제 건물을 사러 온 회장님이 되어 나타났는데 제 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군요. 2년, 내가 어디라고 나타나? 죽지도 않고 살아있었으면 조용히 살 일이지. 왜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너 그때 딴 놈이랑 도망갔던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20년 전 그 거짓말을 방패 삼아 아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여전하시네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독리 도친 거짓말뿐이군요. 제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고요?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아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20년 전 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얘도 못 낳는 년아. 내 아들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소문 다 내놨으니까 조용히 꺼져.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내 친정 식구들까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되졌다고 생각하고 살아. 녹음 속 아내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임신했어요. 준석 씨 아이 가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더 참혹했습니다. 임신? 누구 씨인지 알고 내 아들은 무정자증이라는데 내가 어디서 씨를 받아와. 이 환영년아.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요? 제가요?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정자증이라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 외침에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정희의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밀쳐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몰래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했어. 당신이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자마자 나를 환양년으로 몰아 내쫓으려고 꾸민 짓이야. 내가 비 오는 날 머리채 잡혀 끌려나갈 때 당신 어머니가 내 배를 발로 차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시커먼 핏줄 우리 집안에 못 들인다고 했어. 아내의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길바닥에서 아이를 잃었어. 피를 쏟으며 병원 갈 돈 1,000원이 없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어머님이 사람 시켜서 나를 지방 요양원에 가둬버렸지. 암 환자라고 속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만들면서 어머니는 이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준서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전현이 들어오고 우리 집안의 풍파가 끊이지 않았어. 점쟁이가 전현 내쫓아야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독한 맘먹은 거야. 성공이라니요. 그 성공을 위해 제 아이를 죽이고 제 아내를 산송장으로 만든 겁니까? 아내는 비웃듯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 점쟁이 어머님 친동생,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었죠? 둘이 짜고 제 명의로 된 작은 땅까지 가로채려다가 제가 안 죽고 살아남으니까 사망진단서까지 위조해서 남편을 속인 거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믿고 모셨던 어머니가 어떤 괴물인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내를 원망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제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제 건물의 매매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박준석 씨, 이 건물 매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잔금을 받으면 이 건물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 단 한 시간도 내 건물에 발붙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희야, 제발.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제 애원에도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나를 길바닥에 버릴 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거지처럼 살다가 돼지라고. 이제 그 말 어머님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누려온 그 가짜 성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내는 그렇게 차갑게 부동산을 나갔고 사무실 안에는 어머니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떠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미친 듯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건물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여생을 보내려 했던 그 잔금조차 사실은 정희가 이미 법적으로 묶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박준석 씨, 착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 매각 대금 30억 중 20억은 원래
내 명의였던 땅을 당신 어머니가 가로채서 올린 수익이에요.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 걸어뒀으니 당신 손에 들어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정의의 변호사가 내민 통지서에는 제 전 재산이 영원이 될 거라는 선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제 것처럼 누리며 안방을 차지했던 그 집에서 어머니의 비단, 이불과 명품 가방들이 길바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게 누구 건데 손을 대? 내 아들 집이야.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악을 쓰며 버텼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암 환자로 속여 내쫓고 손주까지 죽게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어머니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을 겁니다. 더욱 처절한 건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이자 공범이었던 외삼촌의 배신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길 것을 예감한 외삼촌은 어머니가 맡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마저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남동생아, 내 누나 죽는다. 문 좀 열어봐라. 하지만 돌아온 건 이사 갔으니 찾지 마라는 짧은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희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희의 회사 로비에서 며칠을 밤새우며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정희의 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이라도 갈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정희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경멸뿐이었죠. 도와달라고? 당신 어머니가 내 배를 걷어찰 때, 내가 당신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울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그럴 뿐 아니다. 내가 참아라 그랬지? 이제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똑같이 말해줘. 정희가 그럴 사람 아니다. 어머니가 참으세요라고. 정희의 차가 저를 비켜 지나갈 때 바닥에 튄 흙탕물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효도가 사실은 한 여자의 인생과 제 아이의 생명을 난도질한 칼날이었다는 것을요. 집도 절도 없이 낡은 여관방을 전전하게 된 어머니는 매일 밤 저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꼴이 된 거라고. 치매 기운까지 오기 시작한 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저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방관의 대가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끝까지 치러야 하니까요. 한 달 뒤 어머니는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꾸만 20년 전 아내를 내쫓았던 그 빗속의 집 대문을 찾아가 헛손질을 하십니다. 정희야, 내가 우리 집 복덩이였는데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제야 내뱉는 뒤늦은 참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게 방관한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정희는 그 건물을 매입한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이름은 복원.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는 의지였겠지요. 건물 오픈 기념식이 열리던 날,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한 건장한 남편과 늠름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를 걷어찼던 어머니의 발길질에도 하늘이 도왔는지 그 아이는 살아남아 저렇게 멋지게 자라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꽃다발 하나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녀의 수행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사과는 20년 전 길바닥에서 이미 끝났다고요.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용서할 가치조차 없는 지나간 악몽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듯했던 건물도, 지키고 싶었던 체면도,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벽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만이 제 유일한 동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효도가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